시어머니 이름으로 넣은 돈, 며느리 이름으로 바뀌었다. 명의가 이미 변경됐다고요? 은행 창구 앞에서 나는 직원의 말을 다시 한번 되묻고 있었다. 네, 고객님. 2022년 5월 23일자로 명의 변경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직원은 모니터를 가리키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통장은 제가 시어머니 이름으로 만든 건데요. 제가 매달 50만 원씩 넣어드린 거라고요. 확인해보니 현재 명의자는 박미선 씨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신가요? 박미선. 큰형님 댁 며느리였다. 잠깐만요. 이게 도대체. 내 손이 떨렸다. 통장을 만든 건 나였다. 매달 돈을 넣은 것도 나였다. 자동이체를 설정한 것도, 시어머니가 글을 잘 모르신다며 대신 서류를 작성한 것도 모두 나였다. 그런데 지금 이 돈이, 내가 7년 동안 꼬박꼬박 넣어드린 이 돈이 올케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고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신데. 직원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사랑이라는 믿음 뒤에서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사랑이 믿음일 때 서류는 생략된다. 1막 믿음으로 시작된 연금 3시부터 15시까지. 그때는 2017년 봄이었다. 정수가 미안한데 말이야.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다. 어머니,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게 요새 텔레비전에서 그러더라.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조금씩이라도 모아둬야 할 것 같은데. 아, 연금 말씀이세요? 그래, 그런데 내가 글씨도 잘 모르고 은행 가는 것도 어렵고 네가 나 대신 좀 해줄 수 있겠니? 시어머니는 시골에 혼자 사셨다. 시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세 아들 중 큰아들은 서울, 둘째인 우리 남편은 부천, 막내는 대전에 살았다. 어머니, 그럼 제가 어머니 명의로 통장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매달 조금씩 넣어드리면 되죠? 그래,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네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에이, 당연한 거 하는 건데요, 뭘. 어머니 노후 준비는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전화를 끊고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어머니가 노후 자금 좀 모으고 싶으시대. 내가 어머니 명의로 통장 만들어서 매달 50만 원씩 넣어드릴게.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네. 엄마 혼자 계시니까 노후 준비는 해야지. 당신이 알아서 해줘. 남편은 신문을 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다음 날 나는 은행에 갔다. 어머니 명의로 적금 통장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요.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하는데요. 어머니가 시골에 계셔서 오시기 힘드세요. 제가 며느리인데 대리로 안 될까요? 신분증이랑 가족 관계증명서 있으세요? 그리고 위임장도 필요한데요. 나는 며칠 후 시골에 내려가 시어머니께 서류를 받았다. 어머니, 여기 도장 찍으시면 돼요. 그래, 알았다. 정수가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런 것도 못했을 거야. 에이, 뭘요? 당연한 건데요. 통장이 만들어졌다. 예쁜 파란색 통장이었다. 나는 첫 달에 50만 원을 넣었다. 두 번째 달에도, 세 번째 달에도 빠짐없이 넣었다. 정수가 이번 달도 넣었니? 시어머니는 가끔 전화해서 물으셨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자동이체로 해놔서 매달 자동으로 들어가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덕에 내가 노후 걱정이 없겠네. 정말 고맙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다. 통장에는 조금씩 돈이 쌓여갔다. 50만 원씩 36개월이면 1,800만 원, 48개월이면 2,400만 원. 여보, 어머니 통장에 벌써 3천만 원 넘었어. 그래, 당신이 잘하고 있네. 엄마가 좋아하시겠다. 나는 뿌듯했다. 이 돈이 언젠가 시어머니의 병원비가 될 수도 있고 생활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셨다. 정수가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어쩔 뻔했니. 큰며느리는 바쁘다고 전화도 잘 안 하고 막내 며느리는 멀리 있고 네가 제일 속 편하다. 어머니, 제가 해드려야죠. 저희 친정어머니도 누군가 이렇게 챙겨주면 좋을 텐데요. 그래, 그래. 너는 효녀야, 효녀. 큰형님네는 1년에 한두 번 시골에 내려갔다. 큰형님, 댁 며느리 박미선 씨는 나보다 2살 많았고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했다. 아이고,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래, 그래. 정수기가 잘 챙겨주더라. 정수기가요? 뭘 챙겨줘요? 통장도 만들어주고 매달 돈도 넣어주고. 아, 그래요? 그건 몰랐네요. 큰올케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 말을 흘렸다. 그때는 몰랐다. 그 무관심이 나중에 얼마나 큰 관심으로 바뀔지. 2020년, 2021년, 2022년. 통장의 잔액은 점점 늘어났다. 4천만 원, 5천만 원. 정수가 이제 많이 모였구나. 네, 어머니. 어머니가 나중에 필요하실 때 쓰세요. 그래, 고맙다. 너는 정말 착하다. 나는 그저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지만 그 당연함이 나중에는 내가 가장 후회하는 순진함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두막 배신의 순간 2023년 3월이었다. 정수가 엄마가 많이 편찮으시대. 남편이 전화를 받고 나서 말했다. 뭐래요? 어디가 편찮으신데요? 허리가 아프시다고. 형님이 모시고 병원에 가신대. 그럼 우리도 내려가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님이 계시니까 괜찮을 거야. 나중에 연락 오면 가자. 나는 불안했지만 남편 말대로 기다렸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서울의 큰 병원에 입원하셨다.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보, 우리도 병원에 가봐야죠. 그래, 주말에 가자. 토요일 오후 우리는 병원에 갔다. 시어머니는 병실 침대에 누워 계셨고 큰 형님네 가족이 옆에 있었다. 어머니, 어떠세요? 아이고, 정수가 왔니? 고맙다. 많이 아프세요? 그래, 좀 아프긴 한데. 수술하면 괜찮아진대. 큰형님이 말했다. 동생 왔어? 엄마 수술비가 좀 나올 것 같은데. 네, 형님. 얼마나 나온대요? 한 2천만 원 정도 든대. 그럼 우리 형제들이 나눠서 내야죠. 그래야지. 그런데 정숙이 네가 엄마 명의로 통장 만들어 놨다며? 거기 돈이 얼마나 있어? 순간 나는 조금 불편했다. 지금 한 5만 5천만 원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쓰면 되겠네. 네? 그런데 그건 어머니 노후 자금인데요. 수술비도 엄마 돈이지. 그냥 그거 쓰면 되지. 왜 우리가 또 돈을 내? 큰형님의 말에 나는 당황했다. 아니, 그건 제가 어머니 드리려고 매달 넣어드린 건데요. 넣어드린 거나 엄마 돈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큰올케가 끼어들었다. 형님, 그런데 그 돈은 정숙 씨가 계속 넣어준 거잖아요. 어머니 명의긴 해도. 아니, 명의가 엄마면 엄마 돈이지. 뭐가 문제야.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보, 나는 남편의 팔을 꼭 잡았지만 남편은 그저 형님을 쳐다볼 뿐이었다. 형님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엄마 수술비는 급하니까. 그래, 그럼 정숙이 네가 월요일에 은행 가서 돈 좀 빼줘. 네, 알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월요일 아침 나는 은행에 갔다. 어머니 명의 통장에서 2천만 원 인출하려고요. 신분증이랑 통장 주세요. 나는 시어머니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을 건넸다. 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잠시만요, 확인 좀 할게요. 무슨 문제 있나요? 아, 이 계좌가 명의가 변경됐네요. 네? 명의가 변경됐다고요? 네, 2022년 5월 23일자로 박미선 씨로 명예 변경이 됐습니다.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고객님, 이 통장 명의자가 박미선 씨예요. 혹시 아시는 분이신가요? 박미선. 큰올케였다. 잠깐만요. 이건 제가 만든 통장인데요. 시어머니 명의로 만든 거고 제가 7년 동안 매달 돈을 넣어 드린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명의자는 박미선 씨입니다. 명의 변경은 원래 명의자의 동의와 서류가 있어야 가능한데 2022년에 처리가 됐네요. 그럼 제가 이 돈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네, 명의자가 직접 오셔야 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만든 통장이었다. 내가 매달 50만 원씩 7년 동안 꼬박꼬박 넣어들인 돈이었다. 그런데 그 돈이 지금 큰올케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고객님, 괜찮으세요?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은행을 나와 채 앉아서 나는 큰형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님, 저 정숙이에요. 동생 와이프. 무슨 일이야? 형님, 어머니 통장이요. 명의가 바뀌었다는데요. 아, 그거? 작년에 미선이 이름으로 바꿨어. 네? 왜요? 그건 어머니 명의였잖아요. 아니, 동생 와이프 네가 넣어준 거잖아. 근데 나중에 상속 문제도 있고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우리 며느리 이름으로 해뒀어. 어차피 엄마 돈인데 뭐가 문제야. 형님, 그건 제가 동의도 안 했는데. 동의? 야, 동생 와이프. 이게 무슨 남의 돈도 아니고 엄마 돈인데 무슨 동의가 필요해. 네가 넣어준 건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게 네 돈은 아니잖아. 하지만 아무튼 지금 엄마 수술비가 급하니까 미선이한테 연락해서 돈 좀 빼라고 해. 알았지? 툭.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핸들을 꽉 잡았다. 손이 떨렸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어머니 통장이 올케 언니 이름으로 바뀌었대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형님이 작년에 바꿨대요. 상속 문제 때문에. 그래? 근데 뭐, 어때? 어차피 엄마 돈인데. 여보, 그게 아니라 그건 제가 7년 동안 넣어드린 돈이에요. 야, 큰 소리 내지 마. 엄마 명의로 만든 거잖아. 그럼 엄마 돈이지. 하지만 명의를 바꿀 때 쟤한테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문제 키우지 마. 가족끼리 왜 이래? 형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남편은 거실로 나가버렸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7년이었다.
7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워도 나는 그 돈만큼은 꼭 어머니 통장에 넣었다. 그런데 지금 그 돈이 올케 언니 이름으로 바뀌었다. 내 동의도 없이,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게 가족인가? 나는 중얼거렸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산막 가족의 냉정함 다음 날 나는 큰올케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저 정숙이에요. 아, 정숙 씨. 무슨 일이야? 언니, 어머니 통장이요. 언니 명의로 바뀌었다던데요. 아, 그거? 형님이 그렇게 하래서 그랬어.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언니, 그런데 그 돈은 제가 7년 동안 넣어드린 건데 저한테 한마디 상의라도 해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의? 정숙 씨, 그게 무슨 상의가 필요해? 어차피 어머니 돈이잖아. 네가 어머니 드린 거잖아. 하지만 명의를 바꾸는 건 정숙 씨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우리도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거야. 나중에 상속이나 세금 문제도 있고 복잡하잖아. 그래서 형님이 내 이름으로 해두라고 하셨어. 그럼 제가 넣은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정숙 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돈 돌려받으려고 어머니한테 넣어준 거야? 그게 효도야? 순간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튼 지금 어머니 수술비가 급하니까 내가 은행 가서 돈 빼올게. 알았지?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내가 돈 돌려받으려고 넣어준 거냐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아니었다. 나는 단 한 번도 그 돈을 돌려받을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그저 시어머니의 노후가 편안하길 바랐고 우리 가족이 나중에 어머니 병원비 걱정하지 않길 바랐을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마치 돈을 돌려받으려는 이기적인 며느리가 된 것 같았다. 나는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엄마, 나 시어머니한테 7년 동안 용돈 드렸잖아. 그게 지금 올케 언니 이름으로 바뀌었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